경상북도 성주군의 작은 마을,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72세의 신분이 할머니는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참외밭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올해는 정말 참외가 잘 자랐거든요. 동그랗고 노란 참외들이 초록 잎사귀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아이들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만하면 올해는 장사 좀 될 것 같네. 분이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미로 잡초를 뽑아냈어요.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었지만 참외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생기가 있었죠. 남편 영감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서울과 부산으로 각각 나간 두 자식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큰아들 정수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쁘다며 전화도 가끔씩만 했어요. 어머니, 요즘 장사가 안 되어서 정신없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막내딸 은경이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대화는 늘 짧았어요. 엄마 아이들 학원비에 병원비까지. 정말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곤 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분이 할머니에게는 이 참외밭이 전부였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에 물을 주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참외들을 돌보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장에 가거나 마을회관에서 수다를 떨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참외와 함께 보냈죠. 참외 하나하나가 마치 자식 같았거든요. 올해는 진짜 잘 됐구만. 분이 할머니는 탐스럽게 자란 참외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몇 개는 이미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고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혼자 하기엔 벅차겠지만 이웃 할머니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분이 할머니는 호미를 털어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항상 무거웠어요. 텅 빈 거실과 혼자 먹는 저녁밥이 쓸쓸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일부터 참외 수확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올해 참외로 번 돈으로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보내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지붕 수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새벽 분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벽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공기는 시원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할머니는 호미와 바구니를 챙겨 참외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마을길을 걸으며 분이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어요. 새벽 공기는 맑았고 아직 잠들어 있는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보이는 자신의 참외밭이 멀리서도 푸르게 보였죠. 오늘은 어떤 참외들이 익었을까? 할머니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밭 입구에 다다른 순간 분이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메 저게 뭐래. 참외밭 한가운데 커다란 참외 그늘 아래 하얀 무언가가 다리를 틀고 있었어요. 처음엔 빨래줄이 떨어진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흰뱀이었어요. 분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뱀을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큰 흰뱀은 처음이었거든요. 몸 길이가 좋기 2미터는 넘어 보였고 하얀 비늘이 새벽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치 하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쩌지. 분이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뱀을 쫓아내려니 무서웠고 그냥 두자니 참외 수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른 새벽이라 깨우기가 미안했어요. 잠시 망설이던 차에 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뱀의 몸 중간 부분에 덕 같은 게 걸려 있었고 그 주위로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마 밤중에 덫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철사로 만든 작은 덫이었는데 뱀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아이고 이 뱀이 다쳤네. 분이 할머니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무서운 건 맞지만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뱀도 하나의 생명이니까요. 할머니는 조심조심 뱀에게 다가갔어요. 다행히 뱀은 공격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픈 상태라 그런지 움직임도 거의 없었어요.
분이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덫이 뱀의 몸 중간 부분을 꽉 조이고 있었고 철사가 살 속으로 파고들어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피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너도 아프겠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뱀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다행이었어요. 철사로 된 덫이 뱀의 살을 파고들어 있어서 함부로 당길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참을성 있게 철사를 조금씩 풀어가며 뱀을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덫을 푸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뱀이 갑자기 움직일까 봐 조마조마했지만 흰뱀은 마치 할머니를 믿는 듯 가만히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기도 했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영특해 보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것 봐라. 덫을 다 푼 후 상처를 살펴본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상처가 꽤 깊었고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찬물에 깨끗한 수건을 적셔왔습니다.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뱀의 상처 부위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뱀이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의 손길을 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도 생명이제. 아픈 걸 그냥 둘 순 없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정성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어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를 닦고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해 주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소독약도 조금 발라주었어요. 뱀은 마치 할머니의 정성을 알아주는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처 치료가 끝나자 흰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할머니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뱀의 눈에서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괜찮을 거야. 조심해서 가거라. 분이 할머니가 말하자 흰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느릿느릿 밭 너머 숲 쪽으로 사라져갔어요. 할머니는 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흰뱀이 사라진 후에야 분이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참외 수확을 시작했어요. 아침의 일이 마치 꿈 같았지만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과 덫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괜한 일을 했나 싶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작은 생명이라도 구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흰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했지만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런 큰 흰뱀이 어디 있어요? 아마 꿈이었을 거야. 하며 웃어 넘겼거든요. 할머니도 점점 그 일이 꿈이었나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밭에 남은 핏자국은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참외를 수확하던 중 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메, 이게 무슨 일이래. 참외가 그 어느 해보다 크고 탐스러웠거든요. 보통 주먹만 했던 참외들이 어른 손바닥만큼 컸고 색깔도 더 진한 노란색이었어요. 그리고 만져보니 단단하면서도 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하나를 따서 썰어본 할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과육이 꿀처럼 달고 향이 진짜 참외 향의 몇 배는 진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물이 흘러나올 정도였어요. 이런 참외는 처음 보네.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평생 참외를 기르면서도 이런 맛은 처음이었거든요.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참외를 맛보더니 모두 깜짝 놀랐어요. 분이야, 이 참외 어쩌게 이렇게 달아? 진짜 꿀맛이네. 내가 평생 먹어본 참외 중에 제일 맛있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들은 너도 나도 참외를 사가겠다고 했어요. 분이야, 올해 특별히 뭔가 다르게 했어? 옆집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평소와 다른 건 없었거든요. 아, 그런데 흰뱀을 도와준 일이 있긴 했죠. 하지만 그게 참외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인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참외를 사려고 했고 시장에 내다 팔면 금세 동이 났습니다. 성주 신분인의 참외라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장사꾼들도 찾아와서 더 많이 기를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며칠 안 되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구에서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사람들이 참외를 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농사 지으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하루에도 몇십 명이 찾아와서 참외를 사갔어요. 정말 신기하네. 분이 할머니는 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흰뱀을 도와준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리는 없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흰뱀이 고마워서 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문이 더욱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분이 할머니는 큰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 차량이었어요. 기적의 참외밭이라는 소문을 듣고 취재를 나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리포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분이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텔레비전에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저야 뭘. 할머니는 수줍어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이 참외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비결이 있으세요?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흰뱀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정성껏 기른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흰뱀이 자꾸 생각났어요. 촬영하는 동안 리포터와 카메라맨도 참외를 맛봤는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그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을 듣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기적의 참외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분이 할머니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꼭 먹어보고 싶다, 정말 신기하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문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어요. 전국 각지에서 참외를 주문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네. 참외요. 잠깐만요.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낯설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도 잘 몰라서 더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큰아들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텔레비전에 나오셨다면서요? 서울에서도 소문났어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유명해지셨네요. 이튿날에는 막내딸 은경이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부산에서도 인터넷으로 봤어요. 병원 동료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식들의 밝은 목소리에 분이 할머니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참외보다 더 달콤한 기분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심을걸. 할머니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0개도 넘게 주문이 들어왔는데 할머니 혼자서는 포장하기도 벅찼어요. 며칠 후 정수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당분간 도와드릴게요. 식당 일은 직원에게 맡기고 왔다고 했어요. 은경이도 휴가를 내고 아이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가슴이 벅찼어요.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된 거였거든요. 은경이가 아이들과 함께 도착한 날 분이 할머니의 집은 그야말로 난리였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들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고 자식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에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이렇게 많은 주문을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은경이가 쌓인 주문서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할머니, 참외가 정말 맛있어요. 은경이의 아이들도 참외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서울에서 먹던 참외랑 완전 달라요. 가족들이 힘을 합쳐 참외 포장과 배송을 도왔어요. 정수는 주문받는 일과 택배 발송을 맡았고 은경이는 포장을 도왔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일들을 거들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일하니 일손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분이 할머니에게는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참외가 너무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같은 값에 팔았는데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서자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주고도 사려고 했어요. 분이 할머니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싸게 파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품질이면 더 받아도 돼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평생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는데 갑자기 비싸게 받을 순 없어. 결국 분이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단골 손님들에게는 예전 가격에 팔고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조금 더 받기로 했어요.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할머니를 보며 자식들은 새삼 존경스러웠어요. 그해 가을이 되어갈 무렵 분이 할머니는 밭 옆에 있는 오래된 장독대 근처에서 다시 그 흰뱀을 만났어요. 저녁 무렵 혼자 밭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윤기가 흘렀어요. 건강해 보였고 상처도 완전히 나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있었거든요. 너구나. 분이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흰 뱀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 네가 나를 살려줬고 이젠 우리 집안을 살려줬구나. 할머니는 흰 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정말로 그 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일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참외도 맛있어지고 자식들도 돌아오고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흰뱀은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듯 몸을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번에도 분이 할머니는 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고마워라고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흰뱀이 사라진 후 분이 할머니의 참외밭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기적의 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참외를 사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마을이 북적거렸어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서 제안했어요. 분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으니 관광 코스로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주민들도 찬성했습니다. 덩달아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오랫동안 썰렁했던 마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이 할머니는 신중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지면 참외 기르기 힘들어질 텐데.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한 마을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관광객을 받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서 작은 체험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참외 따기 체험도 하고 할머니가 직접 참외 기르는 방법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이 기회에 아예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 식당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정수는 마음을 굳혔어요.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보다는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삶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은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도 시골에서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체험장은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직접 참외를 따보고 분이 할머니에게서 농사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참외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물은 언제 주세요? 아이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외 수확철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겨울에는 참외 재배 강의를 하고 봄에는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참외 따기 체험, 가을에는 내년 준비까지. 사계절 내내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카페와 식당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신기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마을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이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된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뱀 때문일까? 그 할머니는 가끔 혼자 생각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일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돌고 돌아복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작은 친절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분이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참외보다 더 달콤한 행복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손자들과 장기를 두고 자식들과 농사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흰뱀은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듯 몸을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번에도 분이 할머니는 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고마워라고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흰뱀이 사라진 후 분이 할머니의 참외밭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기적의 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참외를 사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마을이 북적거렸어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서 제안했어요. 분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으니 관광 코스로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주민들도 찬성했습니다. 덩달아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오랫동안 썰렁했던 마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이 할머니는 신중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지면 참외 기르기 힘들어질 텐데.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한 마을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관광객을 받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서 작은 체험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참외 따기 체험도 하고 할머니가 직접 참외 기르는 방법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이 기회에 아예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 식당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정수는 마음을 굳혔어요.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보다는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삶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은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도 시골에서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체험장은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직접 참외를 따보고 분이 할머니에게서 농사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참외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물은 언제 주세요? 아이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외 수확철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겨울에는 참외 재배 강의를 하고 봄에는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참외 따기 체험, 가을에는 내년 준비까지. 사계절 내내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카페와 식당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신기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마을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이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된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뱀 때문일까? 그 할머니는 가끔 혼자 생각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일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돌고 돌아보기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작은 친절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분이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참외보다 더 달콤한 행복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손자들과 장기를 두고 자식들과 농사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모임이 있었어요. 내년 관광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이 할머니도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었어요. 이제는 마을의 중요한 어른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며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내년에는 참외 축제도 해보면 어떨까요? 이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분이 할머니를 명예축제위원장으로 모시고요. 할머니는 아이고 내가 무슨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큰 행사보다는 소박하게 하자. 우리 마을 분수에 맞게. 할머니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유명해져도 여전히 겸손했고 마을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분이야, 그 흰뱀 이야기 진짜였나?
사람들은 그 뱀이 신령이었다고 하던데. 할아버지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보고 나니 궁금해졌나 봤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너무 신비하게 포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신령한 뱀이 복을 가져다줬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었거든요. 글쎄, 그게 신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내가 덫을 풀어준 건 참외보다 더 큰 복이었지. 분이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뱀을 도와준 것 자체가 복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생명을 구해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선한 일을 하면 복이 따르는 법이지.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둘은 조용히 걸으며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가로등이 켜지고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집에 도착한 분이 할머니는 거실에서 손자들이 숙제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수는 내일 체험장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은경이는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사람들 많이 올까요? 큰 손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할머니 참외는 유명하거든. 분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더 행복해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분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밭을 보러 나갔어요. 겨울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참외밭은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빈 밭이지만 내년 봄에는 또 어떤 참외가 자랄까 기대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문득 숲 쪽을 바라보니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흰뱀일까요? 분이 할머니는 그쪽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가족이 함께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과도 정겹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시작이 작은 선행이었다는 게 뿌듯했어요. 선한 마음씨가 가져다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 추우니까 빨리 들어와요. 따뜻한 목소리들이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친절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손자들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정수와 은경이는 할머니 양옆에 앉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참외밭을 만들어 볼까? 할머니가 말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꿈꾸고 함께 일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흰뱀이 가져다준 진짜 기적이었어요.